USB 2.0 8GB 이상의 메모리를 준비합니다. 윈도우 설치에는 USB 3.0보단 USB 2.0이 안정적입니다. USB를 꽂습니다. 구글에서 윈도우 10 다운로드 검색하시고 두 번째 링크로 들어갑니다. 지금 도구 다운로드를 눌러 다운로드 받습니다. 파일을 실행하고 얘를 누릅니다. 동의를 누릅니다.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권장 사용에 체크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 선택 후 다음을 누릅니다. 이 이후로는 자동으로 윈도우 10 설치 USB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USB로 옮기는 걸 해보겠습니다. 한성컴퓨터 제가 URL 남겨놓은 곳에서 5450UC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는 5470UC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4700U 제품을 받으신 분은 5470UC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안정화 바이오스와 노트북 드라이버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안정화 바이오스가 최신 건 줄 알고 받았는데, 제가 노트북의 바이오스를 확인해 보니 오히려 노트북에 깔려있는 게 더 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펌웨어나 바이오스는 업데이트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드라이버를 들어가시고요. 밑으로 쭉 내리면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처음에 이 칩셋 그래픽에서 모두 다 받았는데, 칩셋 그래픽 드라이버는 제가 가장 안정화되고 최신 버전의 것을 이제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나머지를 하나씩 클릭하시면 모두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 칩셋이 있습니다. 칩셋 드라이버 URL 들어가신 다음에 윈도우 10 64비트 버전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게 2020년 10월 19일자 가장 최신 버전의 칩셋이고요. 이걸 다운로드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MD 아드레날린인데요. 아드레날린도 제가 남겨놓은 주소로 이렇게 들어오시고 윈도우 10 64비트 버전을 누르시고요. 쭉 내리시면 20.8.2 버전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안정성이 보장된 드라이버고요. 이 위에 20.8.3부터 11.1까지는 부팅이 1분 이상 지연되는 기현상이 좀 있어서요. 이건 좀 깊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3 같은 경우는 부팅은 빨라졌는데 게임 테스트를 해보니까 게임 프레임이 오히려 20.8.2보다 고속 화면에서 느려지는 현상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안정화되고 검증된 거는 20.8.2 버전입니다. 그렇게 모두 기본 드라이버와 칩셋과 그래픽 아드레날린 드라이버를 모두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저는 이미 지금 어제 설치를 해서 넣어놓은 상태고요. 이게 윈도우 10 USB 설치 USB죠. 제가 앞선 영상 다른 데서 이제 떠온 거, 예전 영상 보여드린 거에 그 윈도우 10 USB를 만든 다음에 그대로 넣으시고, 이렇게 드라이버 폴더 하고요, 유튜브 폴더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직접 새 폴더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로 만들기 해서 폴더 누르고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드라이버 폴더에는 제가 현재 지금 압축된 거 있는데, 이 칩셋하고 VGA랑 이거는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거 몰라서 다 받아놓고 확인해 보니까 필요가 없더라고요. 실제 설치할 때는. 그래서 아마 그 한성 공홈에서 받은 드라이버는 모두 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util 폴더를 들어가면 util 폴더에 제가 그 아드레날린 하고요,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하고 칩셋을 제가 이쪽에다 좀 넣어놨는데요. 아드레날린과 칩셋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지금 파일 2개 다운로드 받은 걸 넣어놨습니다.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용량이 435MB 정도 되고 좀 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칩셋은 한 51MB 정도 되고요. 이렇게 받아 놓으시고 다시 이어가지고는 제가 어제 그 드라이버 설치와 아드레날린 칩셋 설치한 화면을 연결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F2키 연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이 1.0704RHA1인데요. 그 홈페이지에 그 바이오스하고 요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버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버전 확인을 했는데 바이오스 버전은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1.0704RHA1이고요. 그리고 그 KBC EC 펌웨어 버전은 1.07.06HA1인데 홈페이지 게 03다. 홈페이지 거보다 좀 더 최신 게 등록되어 있네요. 네, 그 바이오스나 이제 펌웨어는 업데이트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설치하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부트 모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기본 출고 자체가 UEFI 모드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어드밴스 칩셋 컨트롤러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현재 USFI OS 패스트 부트가 디세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이네이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렉스 차저는요, 이제 한성 노트북에서 제공되는 건데 충전량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네이블로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볼게요. 활성화를 시키니까 현재 스타트 차지는 이제 몇 프로 이하일 때 충전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95%일 때 충전을 하고, 그리고 충전을 멈추는 거 스탑 차지는 100%로 되어 있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쓰실 것 같으면 그래도 뭐 100%까지 안 하고 90%까지만 충전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충전은 뭐 한 40%에서 충전이 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RTC S4 웨이크업은요, 이게 최대 절전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S3도 있고요. 절전 모드인데 S4는 최대 절전으로 절전 모드 중에 전력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걸로, 소량의 전력만 사용하는 걸로 나오고요.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 상태로 놔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S5가 컴퓨터를 완전히 꺼진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보안은 넘어가고요. 부트는 UEFI 세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 상태로요, 여긴 더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USB를 꽂은 다음에 윈도우 10 설치 USB고요. 이 안에 드라이브도 넣어놨기 때문에 꽂고서 재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꽂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F10키를 한번 누르시고요. 엔터를 한번 치면 재부팅이 됩니다. 기존의 UEFI 부팅으로 선택을 한 상태로 재부팅이 되는 겁니다. 부트 페일이 나왔네요. 한번 바이오스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부트 매니저를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USB 디바이스가 지금 선택을 하면 USB로 지금 부팅이 되겠네요. 그 USB 디바이스를 상위로 올려셔도 하셔도 되고, 방금 전 부트 매니저에서 USB를 선택을 하셔도 USB로 부팅이 됩니다. 네, 설치 화면 들어왔고요.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를 누르고요. 제품키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윈도우 10 홈으로 하고요. 동의하면 체크하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요. 현재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용량이 500기가가 들어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476.9GB로 나오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1바이트는 1kB는 1024바이트입니다. 1000으로 떨어지지 않고요. 1024입니다. 그래서 1024로 500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476.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 공간이 1000이 아니라 1024바이트 단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을 그게 1kB입니다. 1024바이트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00기가라고는 나오지만 바이트로 환산을 하게 되면 바이트로 1024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 상태에서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요. 저는 이제 C 드라이브는 90기가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90009만으로 하시면은 90기가가 되고요. 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주 파티션과 시스템 예약 파티션이 만들어졌고, 이제 할당되지 않은 게 하나가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그냥 적용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됐고요. 얘를 이제 포맷을 한번 해주고요. 포맷을 해야지 이제 인식이 되거든요. C 드라이브는 3번이 이제 C 드라이브가 될 건데요. 여기다 설치할 건데, 여기는 포맷을 안 하셔도 자동으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포맷을 하셔도 되고요. 포맷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선택한 상태로 다음을 누릅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화면이 나오면 따로 영상을 다시 키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 화면 선택이 나왔는데요. 얘를 누릅니다. 한국으로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누릅니다. 건너뛰기 하고요. 네트워크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설치로 계속합니다. 이름은 정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다음에 만들겠습니다. 음성인식 사용 안함으로 체크하고 수락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수락. 아니요, 수락. 기본으로 수락. 아니요, 수락. 아니요, 수락. 아니요, 수락. 네, 아니요 합니다. 네, 이제 완료가 됐는데요. 배터리가 거의 완충 상태였네요. 96%까지 지금 충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충전량이 뭐 10W, 12W 이 정도 돼서 배터리가 많이 차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 맞는 상황이네요. 먼저 작업 표시절을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상단에 놓고 쓰는 편을 좋아해서요. 그리고 작은 작업 표시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콘을 표시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잠금을 했습니다. 이 드라이브 설치를 위해서 USB에 있는 파일을 옮기겠습니다. USB에 만들어 놓은 유틸 폴더와 드라이버 폴더를 D 드라이브로 복사해서 옮기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 옮겼고요. 드라이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드라이버를 하나씩 압축을 풀겠습니다. 모두 압축을 풀었으면 압축 푼 파일들은 모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펌웨어와 바이오스도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이 아니어서요.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VGA 그래픽 드라이버만 빼고 나머지를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VGA 카드를 가장 마지막에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칩셋과 VGA는 제가 따로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이건 설치하지 않고 나머지를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3번부터 설치하겠습니다. 셋업을 실행시키겠습니다. 뒤에 창이 숨어져 있었네요. 뒤에 창이 숨어져 있어 가지고요. 다시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리더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비행기 모드를 세팅할 건데요. 비행기 모드는 이게 그 설치 파일인데요. 이걸 실행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누르시면 세팅이 됩니다. 이것도 설치를 합니다. 컨트롤 센터 패키지네요. 노트북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완료가 됐고요. 다시 시작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디오 설치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작하겠습니다. 무선랜 설치하겠습니다. 약간의 동의하고요. 설치를 누르겠습니다. 블루투스 설치해 보겠습니다. 일반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네, 완료됐고요. 이제 칩셋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칩셋이 위에 건데요. 이거 최신 칩셋이라서 이걸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운드가 좀 깨지는 현상이 좀 있네요. 이걸 말씀하셨던 거군요. 피드백 주신 분들이 사운드가 좀 깨진다는 얘기가 있으셨는데 드라이버 모두 설치하고 재부팅 한 다음에 좀 볼게요. 다 완료됐고요. 재부팅 한번 하겠습니다. 재부팅 됐고요. 이제 아드레날린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아드레날린은 20.8.2 버전입니다. 가장 안정화된 버전이고요. 네, 사운드가 아직도 깨지네요. 지직거리는 소리가 좀 들리네요. 예, 빠른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세팅을 좀 할게요. 설정 들어가 가지고요, 업데이트 확인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네, 그래픽은 넘어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들어가서요, 베리 브라이트는 끄겠습니다. 베리 브라이트는 조도 값으로 인해서 그 밝기를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어두울 때도 밝기 화면을 변경을 못 하기 때문에 베리 브라이트 기능을 꺼 놓으시는 게 밝기 조정해서 쓰실 때 더 낫습니다. 이게 자동 밝기 조정이 되면 원할 때 밝기 안 나옵니다. 사용자 지정 색상에 활성화 시키고요, 색 온도 컨트롤 올리고요, 색 온도는 8700으로 맞추겠습니다.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색 온도 설정하는 것만으로 화면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내려보면 누런 화면이죠. 색 온도 올려보면 파랗게 좀 하얀색에 좀 가깝게 나오죠. 한 8700 정도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밝기, 색조, 명암, 채도는 기호에 맞게 조금씩 1, 2씩 옮겨보시면 이제 세팅 값이 마음에 드시는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네, 일반에 들어가서요, 요거는 뺄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어드바이저 끄고요, 시스템 트리밍은 놔둘게요. 요 위에 보여지는 거라서. 그리고 광고 끄고요, 알림 메시지 끄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및 효과 끄고요, 닫겠습니다. 재부팅 한번 더 하겠습니다. 로고 나오고 나서 몇 초 만에 부팅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14초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제어판이라고 검색해 보고요, 범주를 작은 아이콘으로 하고요, 장치 관리자를 들어갑니다. 네, 장치에 느낌표 표시나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연결해 보겠습니다. 재부팅해서 지금 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깨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시스템에 들어가서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안 되게 막아 놓겠습니다. 시스템의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요, 하드웨어에 장치 설치 설정으로 들어가서 자동으로 그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검색창에 제어판이라고 밑에다가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검색한 게 있다면 이렇게 제어판이 뜰 겁니다. 누르고 들어가시고요, 먼저 시스템을 들어갑니다. 시스템을 들어가서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성능의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최적 성능으로 조정을 클릭을 하시고요, 맨 밑에 화면 글꼴의 가장자리 다듬기만 적용을 합니다. 네, 고급 탭에서 가상 메모리 부분은 손을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32GB 이상 메모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가상 메모리는 사용 안 함으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8기가, 16기가인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가상 메모리 부분은 그냥 건들지 않고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걸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닫고요. 그 다음에 시작 및 복구를 들어가서요, 운영체제 목록 표시할 시간은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타 시스템 오류에 대한 로그 부분은 빼놔도 됩니다. 이게 사실 어떤 시스템에서 에러가 났을 때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 값이 어떤 장치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대부분 그래픽 장치라던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에러 코드만 보면은 대부분 어떤 장치에서 있는지 구글링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요, 굳이 시스템 오류는 기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보호는 하시는 게 좋은데요. C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구성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네, 선택을 하시고 구성을 누르고 시스템 보호 사용, 그리고 용량은 한 5% 정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하나 하시고 그냥 1이라고 넣고 만들기를 합니다. 이렇게 복원 지점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작업을 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났을 때 바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복원 기능이 좀 쓸만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원격은 이걸로 하지 마시고요. 크롬에 원격 데스크탑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 쓰시거나 아니면 팀뷰어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서 시스템부터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씨가 좀 뿌옇게 보이시거나 텍스트가 고르게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현재 125%로 되어 있는데요. 고급 배율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안에다가 12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고요. 지금 로그아웃을 합니다. 네, 글씨가 아까 125에서 120으로 약간 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설정에 들어가고요. 시스템에 들어가고요. 현재 배율 설정은 고급 배율 설정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리는 볼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알림 및 작업, 앱 및 다른 분해선 알림 받기는 모두 다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집중 지원도 해제를 해놓고요. 전원 및 절전은 사용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기능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는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 공간도 그냥 놔두면 되고요. 태블릿 모드는 사용을 안 하니까요. 이 태블릿 모드로 돌려서 사용하는 노트북이 아니니까요. 이것도 안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멀티태스킹 같은 경우 타임라인 제한 표시 모두 다 끄면 됩니다. 그리고 PC 화면 표시 없고요. 공유 환경, 디바이스 간 공유는 끄겠습니다. 장치 간 공유입니다. 그리고 클립보드 검색 기록 없고요. 원격 데스크탑은 현재 지원이 되지 않는 거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장치를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도 블루투스는 사용을 하시면 켜놓으시면 되고요. 프린터도 사용하시면 놔두면 됩니다. 마우스 커서 속도를 올리시고 싶으면 이걸 위로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아스 창 가리킬 때 스크롤은 요건 편한 기능이니까 켜놓으시고요. 이거는 스크롤에 있는 창을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스크롤이 있으면 마우스 휠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터치패드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놔두시면 되고 사용 안 하실 것 같으면 끄시면 됩니다. 입력은 볼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동 실행에서는 자동으로 미디어를 실행하는 건데요. USB가 꽂혔을 때 그 USB 안에 있는 특정 배치 파일이나 컴 파일, EXD 파일이나 기타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읽혀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자동으로 읽혀지면 그 안에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게 들어있을 경우 이제 컴퓨터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요. 이 자동 실행 기능은 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안성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 작업 안 함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메모리 카드가 들어와도 아무 작업을 안 하는 걸로 설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USB도 체크 다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전화 전화는 볼 건 없고요.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네트워크 및 인터넷은 상태 쪽은 별로 볼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파이의 핫스파 2.0 네트워크는 끄겠습니다. 이 노트북에서 다른 쪽에다 네트워크 제공하는 거는 그런 기능이 지금 없으니까 꺼놓겠습니다. 이더넷, 전화 접속, VPN 가상통신망인데요. 이것도 끄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모드는 비행기 모드가 켜졌을 때 무선 장치를 어떤 걸 쓸 건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핫스팟은 꺼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록시도 자동 설정 검색은 기능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개인 설정은 이제 별로 볼 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앱에 들어가서요. 앱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본 앱도 그냥 놔두고요.
다음에 오프라인 지도는 내려가시면 자동 지도 업데이트는 끄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용 앱에서 또 지도를 끄겠습니다. 비디오 재생은 설정할 건 없고요. 시작 프로그램은 관리하는데 여기서 안 쓰시는 것들은 그냥 끄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것만 좀 끄겠습니다. 뒤로 가고요. 근데 계정은 볼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시간별 언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 언어, 음성. 예, 이쪽도 따로 할 건 없네요. 그리고 게임 들어가서요. 이 엑스박스 게임바는 괜찮은 기능이기 때문에 그 게임 속에서 녹화를 할 때 윈도우 G키를 이용해서 메뉴바를 열 수 있고요. 녹화를 자동화하는 핫키는 윈도우 Alt R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시작과 중지가 가능해서요. 게임 영상을 녹화할 땐 저도 이 기능을 씁니다. 가장 좋습니다. 엑스박스 게임바의 가장 또 좋은 점은 네이버 스트리밍 사이트에 스트림 되고 있는 화면을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뮤지컬이나 그런 공연 영상들이 나왔을 때 녹화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접근성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쪽은 내려보면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 텍스트 커서, 돋보기, 네, 색상 필터, 고대비, 내레이터. 내레이터는 예전에 다 껐었는데요. 일단 이거는 놔두겠습니다. 오디오, 선택 자막, 음성 명령, 키보드. 예, 키보드의 고정키 기능은 다 끄셔야 됩니다. 이게 게임할 때 Shift 키를 연속으로 5번 이상 누르게 되면 고정키를 지정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메뉴가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게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다 꺼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있고요. 아이 컨트롤 이건 넘어가고 뒤로 가겠습니다. 네, 검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기능을 끄겠습니다.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좀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다 끄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명령, 수동 입력, 사용자 정보 수집을 끄겠습니다. 이것도 피드백 보고요. 작업 기록도 저장하는 거를 끄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정보는 설치할 때 껐었고요. 카메라는 예, 그 카메라 기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쓰실 분들은 이걸 켜놓으시고요. 안 쓰실 분들은 그냥 꺼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카메라를 안 쓰니까 일단 꺼놓겠습니다. 혹시 이거 꺼놨다가 나중에 막상 쓰려고 할 때 못 찾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켜놓으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켜놓는 게 좋습니다. 음성 활성화는 그냥 놔두고요. 알림, 예, 알림에 접근하는 거를 허용하지 않고요. 계정 정보에 대한 접근도 해제를 하겠습니다. 연락처에 대한 접근도 액세스도 앱에서 접근하는 건데요. 이런 거 다 꺼버리겠습니다. 쓸 일이 없어서요.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돼요. 각각 이런 것들이 뭐 제공을 하고 싶다 이런 쪽에다가 연락처나 이런 걸 제공하고 싶으신 분은 하시면 됩니다. 일정에 대한 액세스도 허용을 끄고요. 전화통화도 끄고요. 통화 기록에 대한 접근도 끄고요. 메일에 대한 접근 권한도 끄고요. 작업에 대한 액세스도 끄고요. 메시지에 대해서도 끄고요. 라디오에 대한 접근도 끄고요. 기타 장치에 대한 통신도 끄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앱에 대한 백그라운드에서 앱 실행 이것도 그냥 꺼놓겠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안되게 그냥 해놓는 게 좀 더 예, 그래도 어차피 실행은 다 되거든요. 실행할 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앱 진단 끄고요. 그리고 문서에 대한 접근도 끄겠습니다. 사진에 대한 접근 이렇게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는 건데 앱에다가요 그냥 이렇게 다 끄셔도 상관없어요. 필요하다고 하는 앱이 있으면 그때 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보다는 그렇게 크게 마이크로 스토어에서 MS 스토어에서 뭐 따로 이렇게 받더라도 그렇게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두 차단하시는 게 자원 낭비 면에서 좋습니다.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다 됐고요. 간단하게 최적화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